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네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면 어떨까요? 저는 사랑 하나면 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간의 짧다면 짧은 연애, 그리고 1년간의 결혼 설득 기간. 저와 신랑은 대학교 때 알게 되었고 20살 후반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으로 온 신랑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학교를 다닐 때에도 제법 똑똑해서 대기업에 들어갔고 저는 이직 준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렇게 우연히 만난 게 반가워 연락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고 결국 결혼을 생각하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연애 도중에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말을 아꼈는데 당시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결국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신랑은 성실했고 연애를 할 때에도 뭘 하든 저를 먼저 배려해주는 모습에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했던 저도 이 남자라면 결혼해도 좋겠구나 했거든요. 그리고 신랑에게 프로포즈를 하던 날 신랑의 가정사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홀어머니와 살고 있는데 아버지와는 어렸을 적 헤어져서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했고 중학교를 다니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은 어머니의 남자친구 사이에서 난 동생이라서 배다른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부감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린아이가 와서 친하게 굴고 기어다니고 걷는 걸 보니 마음이 안 열릴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둘 다 서로 배다른 남매인 걸 알지만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남자친구는 그렇게 아이만 덩그러니 놓고는 몇 년 뒤 잠적을 해서 지금은 어머니와 배다른 동생 그리고 남자친구가 한 집에 산다고요. 사실 신랑의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 한켠에 안쓰럽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했던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게 흠이라기보다는 안아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죠. 저는 맞벌이를 하시지만 사랑 넘치는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으며 외동딸로 부족함 없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신랑의 형편을 보고 제가 쉬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안쓰럽다는 마음에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신랑은 돈을 벌면 동생 학용품을 사주고 집에 세금을 내고 이래저래 돈을 쓰고 나서 저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저에게 보여준 건 주택 청약 통장이었는데 그 통장 안에는 1,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 있었어요. 다른 통장들도 여러 만든 적이 있었는데 집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해약을 하게 되니 절대 해약을 못할 청약 통장에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외에 동생 이름으로 된 통장, 어머님 이름으로 된 통장에도 몇백만 원이 있었습니다. 신랑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떠나야 하기 때문에 동생과 어머님을 위한 돈도 모아뒀다고 했어요. 사실 저는 이런 신랑이 못나 보이지 않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부모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알려드렸는데 웬걸요? 부모님은 완강히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직업만 좋으면 뭐하냐? 가족들이 걔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질 게 눈에 훤한데. 아니야, 안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동생도 엄청 경제관이 뚜렷해서 고등학교 지나면 바로 일할 거래. 그래도 그게 몇 년이야. 그동안 너희는 뭐 손가락 빨고 살래? 너는 직장도 변변치 않은데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가족들의 반대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저도 이직을 했고 신랑도 가족들에게 경제적 독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기에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시작하고 2달 지났을 무렵부터 신랑은 매일 야근이라고 하면서 집에 12시가 다 되어야 오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해야 할 신혼에 매일 집에 혼자 있으니 울적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퇴근 후에 시누이가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시어머님도 종종 반찬을 주고 가셔서 혼자 밥을 먹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 시누이가 철이 빨리 들어서 그런지 똑부러지다고 하나?
혼자 있는 시간이 긴 제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 주더라고요. 언니, 저희 가족들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항상 언니한테 미안하고 고마워요. 아니에요. 다 너무 친절하셔서 전 좋은걸요? 부담을 안 드리려 하는데 어떻게 부담이 안 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거니까 그때 되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저는 지금도 괜찮아요. 작게나마 저축도 하고 있고. 저 다음 주에 기말고사 끝나니까 그때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괜찮아요. 제가 살게요. 맛집만 찾아봐 주세요. 늘 살갑게 시누이는 먼저 말을 걸어주었고 저희 친정이랑은 거리가 있고 신랑도 퇴근이 늦어서 외로울 수 있는 저를 늘 잘 다독여줬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부도 잘하는 시누이가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을 하려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신랑이 휴대폰을 우연히 보다가 신랑 휴대폰으로 매달 30에서 4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입금자명을 보니 세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다음날 저녁 신랑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당신 혹시 투잡디요? 미안해. 사실은 땡땡이 대학교 보내주고 싶기도 하고 내년에 당신 좋은 가방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어서 조금씩 모으고 있었어. 내가 언제 가방 사달랬어? 다들 결혼할 때 명품백 하나씩은 사는데 나는 그것도 못 해줬잖아. 미안해서 그렇지. 그리고 아가씨 등록비 모으는 거 왜 나한테 비밀로 하는 건데? 비밀로 하려던 건 아니고 다 모으고 나면 당신한테 물어보려고 했었어. 왜 나 나쁜 사람 만들어? 차라리 말해줬으면 내가 서운하지도 않지. 나도 아가씨 공부도 잘하는데 바로 취업하는 거 마음에 안 내켰어.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이건 일단 아가씨 고3 될 때까지는 비밀로 하자. 그리고 나도 돈 아낄 테니까 근무 시간 좀 줄여. 그래도 우리 신혼인데 당신 너무 일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신랑의 비밀을 1년이나 지나서야 알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저에게 신랑 몰래 용돈이라도 받아서 저에게 잘해주나 생각을 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사실 투잡을 뛴다면 그 이유가 결혼 후 경제적인 지원을 끊기로 했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벌어서 시댁에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돈을 모아서 시누이 학비를 지원해 주는 거랑 돈을 매달 주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시누이가 배다른 남매라고는 하지만 정말 예쁘고 바른 아이라서 밉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랑도 시누이를 예뻐하는 것이겠죠. 사실 시어머님도 일을 하시고는 있으신데 신랑이 취업 후 용돈 대신 매달 세금 및 공과금을 내던 것이라 경제적으로 독립을 선언했을 때 시댁에서 말 못할 아쉬움이 많았을 텐데 다 이해해 주신 거고 제가 음식을 잘 못하는 걸 알고는 반찬을 해서 자주 챙겨주셨는데 그나마도 제가 불편해할까봐 전해주고 바로 댁으로 돌아가셨고요. 감사하게도 결혼 후 3년이 지날 시간 동안 시어머님은 저에게 미운 말씀이나 행동 한번 하신 적이 없고 백년 손님처럼 저를 대해주셨고요. 살가운 시누이는 저와 종종 둘이 데이트를 할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고3이 되었을 때 신랑과 함께 1년간 학비를 지원해 주겠노라 말했는데 입학금 이외에는 계속 전액 장학금, 반액 장학금을 타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저와 남편도 참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전해준 1년 학비로 등록금을 내고 공부를 하고 방학 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다음 학기 용돈을 마련하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저희가 몇 년 동안 큰 소리 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 얼마 전에 결혼을 정식으로 허락을 받았고 부모님께서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작은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명의는 제 명의로요. 명의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부모님이 믿고 저희 부부에게 주시고 완전한 허락을 해주셨다는 게 중요하죠. 그동안 나름 돈을 모아가면서 열심히 사느라고 힘이 들긴 했었는데 그게 다 어떤 보람으로 되돌아오니 참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아니라도 이렇게 서로 아껴주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이라는 게 참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왠지 앞으로도 더 잘해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늘은 저희 시누이가 취직을 했다면서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명품 지갑을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더라고요. 사실 처절급이라 당연히 엄마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새언니가 아니었다면 자기가 이렇게 좋은 회사는 꿈도 못 꿨을 거라고요. 자신에게 저는 제2의 엄마가 같다고요. 그동안은 새언니 얼굴 보면서 왠지 쑥스러워서 말은 못했는데 사실 너무너무 고마웠다고요. 편견 없이 자신을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는데 자신의 인생을 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면서요. 그렇게 둘이 눈물 찔끔 흘렸네요. 늘 보답하고 살겠다고 하는 이런 아이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죠. 그나저나 앞으로는 돈 많이 벌고 모으시라고 저에게 명품 지갑을 선물한 거라고 하는데 어쩌죠? 저는 왠지 이 지갑을 아까워서 들고 다니지도 못할 것 같거든요. 별게 아닐 수도 있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